1996년 5월 16일 중국과학원 역사연구소 소장 겸 청와대학 국제한학연구소장이 한 회의장에서 초월의고라는 문구가 포함된 관방 발언고를 낭독하면서 공정이라는 역사 왜곡의 대장정을 알리게 되는데, 여기서 의고란 사료를 바라보는 태도 중 하나로 검토하고 의심하고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치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선동적인 구호와 함께 재창을 함께한 회의 참석자들은 공정은 중국 문명의 근원을 자세히 탐색하여 중화사상의 고치를 통해 중국 민족의 자존심을 더 높이며 중국 땅에 사는 모든 중국인들에게 일체감과 소속감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대대적인 선정과 함께 시작되는데, 이른바 중화문명 근원 탐색이라는 문화 프로젝트로 우리에게는 하상주 단대공정과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정부 주도의 수정주의적 역사 왜곡이 시작된 것입니다. 공정의 주요 목표는 중화민국 5000년을 융해 관통하는 역사적 흐름을 중국 문명의 시각에서 일체화시키는 것인데, 그 밑바탕에는 중국이라는 국경 안의 모든 민족과 그 역사는 고대로부터 중국의 역사라는 인식 아래 중국 정부가 목표하는 통일 다민족 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공정의 프로세스는 하상주 단대공정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있던 신화시대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3대 왕조의 연대기를 확정하고, 서북공정을 통해 위구르족을, 서남공정을 통해 운남과 티벳을, 그리고 동북공정을 통해 몽골과 만주를 중화라는 틀 속에 통합하는 것이 최종 목표일 정도로 정치적 목적을 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남중국해, 인도 등 자국의 영토를 벗어난 지역까지 공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문명 탐색을 주도한 공정팀은 2000년 10월 하상주 단대공정 중간보고서를 간본 형태로 발표하였는데, 신화시대 황제의 후손인 하나라는 계약 2070년 시작하였으며, 상나라와 주나라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와 기록을 검토한 결과 그 연대표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청나라가 흥기했던 중국 동북방의 모든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는 동북공정에서 발생하는데, 공정팀과 이를 추종하는 학자들이 한민족의 고토이자 민족적 뿌리인 고조선과 고구려까지 중국사에 포함시키는 파렴치한 짓을 서슴없이 자행하자 우리나라에 거센 반발을 사게 됩니다. 동북공정을 통해 드러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천박하기 그지없는데, 역사기관에 발생했던 조공, 책봉, 위소와 같은 외교적 단어를 입맛에 맞게 해석하여 현 중국의 영토를 기준으로 축소되었던, 팽창되었던 과거 왕조들의 영토 및 인접했던 세력들을 모두 그들의 지방정권으로 간주하는 이중적인 역사관을 거침없이 드러내게 됩니다. 역사를 입맛에 맞게 조물락거리는 행태는 과거부터 쭉 이어져 온 일반적인 현상 중 하나인데, 최근 들어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으며, 공정이라는 미명 아래 사행된 역사 왜곡의 큰 줄기 중 하나인 신화와 전설을 중국은 어떻게 통합하여 이용했는지를 살펴보고,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역사적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화와 전설은 어느 민족에게나 구전으로 전승되어 내려온 것으로 대부분은 잡설이나 괴담 또는 야사 수준 정도에 머물지만, 어떤 것들은 역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고대사를 주도한 대부분의 문명 세력은 신화와 전설을 각색하여 통치자의 정통성을 담보하는 역사적 사실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동양 역사학의 시조이자 역사라는 학문을 정립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한나라 때 사람 사마천으로, 그가 저술한 역사서 사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물 중 하나이며 중국 24사의 으뜸으로 평가받습니다. 사마천은 사기라는 역사서를 편찬하면서 대륙 곳곳에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화가족과 이민족의 신화와 전설을 한데 뭉뚱거려 사망과 오제라는 이름으로 한나라의 역사 속에 편입시켰는데, 현재 역사 왜곡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에게는 사마천의 통합 방식이 기가 막히게 딱 맞는 모범 답안으로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당시 한나라는 방대한 영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아시아 최대의 문명 세력이었는데 그 속에는 전통적인 화하족과 수많은 이민족이 뒤섞여 있던 현재의 다민족 국가와 같은 인구 집단을 보유하고 있던 시대적 상황을 사기라는 역사서를 통해 하나로 통합했던 사마천의 전례가 성공적이었다고 중국 학계는 자평하며 한나라 사람이 곧 한족의 기원이라는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한족을 중심으로 50여 개의 소수민족을 중화라는 틀 속에 통합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 과거의 선례와 부합되자 큰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며 공정의 첫 시작이었던 하성주 단대공정의 핵심이 사마천의 역사서 사기에 있음은 그리 놀랄만한 일도 아닙니다. 신화와 전설을 역사에 편입하고자 하는 시도는 사마천 이전의 기록에서도 여러 찾아볼 수 있지만 공정팀이 사마천의 역사서를 그 중심에 둔 이유이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선택적으로 참조하여 고대사를 재정립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이민족의 신화를 중국어 신화 속에 편입하게 됩니다. 중국에 전승되어 온 신화의 가장 큰 특징은 언어의 기원이 같은 민족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천신사성과 같은 일관된 신화적 뿌리가 없다는 점이며 이는 중국이라는 땅덩어리에 서로 언어적 기원이 다른 여러 문화 집단이 고대로부터 살고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부합합니다. 고고학적 증거로 확인된 신석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은 기원전 8000년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집단 분포도를 살펴보면 황하유역과 장강유역 그리고 요하유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이 수천 년 동안 신석기 문화를 주도하게 됩니다. 중국의 신화와 전설은 이들 신석기 문화 집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이들 중 황하 중류에 위치한 전설 속의 하라는 시족 집단과 상이라는 시족 집단이 전통적으로 중국 문명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상이라는 시족 집단은 청동 제조 기술과 문자의 전승 그리고 계급사회라는 뚜렷한 문명 세력의 특징과 함께 문자로 검증된 고대 중국어를 사용했던 최초의 한족이 그들입니다. 비교 언어학에서는 중국어의 기원이 되는 신석기 문화 집단을 기원전 5000년경 태행산맥 동쪽 황하유역에 살았던 츠산 문화 집단으로 비정하고 있는데 상이라는 시족 집단이 이들의 언어를 계승한 직접적인 후예인 것입니다. 상이라는 시족 집단은 그들의 언어를 표현하는 상징체계인 갑골문에서 주변의 이민족 집단을 여러 명칭으로 표기했는데 대표적으로 산동반도 쪽 이민족 집단을 이라고 하였으며 서쪽 관중 지역의 이민족 집단을 강이라 표현했는데 중국 역사에 있어 기록으로 증명된 가장 오래된 시족 집단은 상족과 이족 그리고 강족인 것입니다. 상족은 산동반도의 이족과 치열하게 경쟁했다는 증거는 갑골문의 기록에 여러 번 등장하며 그 와중에 서쪽 관중에서 양을 기르던 강이라는 이민족 중 일부 시족 집단에게 황하의 지배권을 넘겨주게 되는데 이들이 주나라를 세운 세력인 것입니다. 문자가 없던 이민족 집단이 상족을 무너뜨리면서 선진 문명을 받아들여 계승한 것이 주나라의 실체이며 패배한 상족은 천하를 떠돌며 장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장사꾼을 대표하는 단어 상인이 바로 상나라 사람이라는 기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한족의 기원을 대표하는 단어인 화하라는 민족의 기원은 전설 속의 하라는 시족 집단과 중국 문명의 실체를 역사적으로 증명한 상이라는 시족 집단을 관중 지역의 이민족 집단인 희주가 통합하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이질적인 집단의 통합 과정이 바로 한족의 역사이며 그 속에서 반란을 통해 상을 정복한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그 하수인을 자청한 사상가들이 무왕벌주나 아름다운 절세미녀를 등장시켜 왜곡한 역사를 사마천이 통합한 것이며 2000년이 흐른 현재 중국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공정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중화의 핵심적 사상으로 동갑한 사마천의 기록과 함께 전승된 신화와 전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논제를 고증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고대 신화는 크게 서쪽 이민족의 곤륜 신화, 남쪽 이민족의 남만계열 신화, 동쪽의 이민족인 동이계 신화, 그리고 한족의 기원이 되는 화하계 신화로 나눌 수 있는데 반고의 천재창조 신화, 여와의 보천 신화, 상하의 달나라 신화, 후의 사일 신화, 곤과 우의 치수 신화, 곤륜의 서왕모 신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중국 역사상 구전으로 내려오던 사망과 오제의 신화와 전설이 기록에 등장한 시기는 춘추시대 말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중국 사서의 교본이라 평가받는 한나라 때 편찬된 역사서 사기의 보사망봉기와 오제봉기로 수록되면서 사망과 오제라는 신화 속 주인공이 역사 속 인물로 변질되는 역사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태초에 우주를 가득 채웠던 기운이 점차 거대한 바위로 변하였으며 그 속에서 반고가 태어나 바위가 두 쪽으로 갈라졌는데 하나는 하늘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땅이 되었으며 반고가 죽자 그의 두 눈은 태왕과 달이, 내신 숨은 공기가 되고 뼈는 산이 되고 육체는 흙이 되었으며 피는 강과 바다가 되었다는 천지창조의 신화가 바로 반고의 신화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미개한 사회가 몇몇 뛰어난 성인들에 의해 개화되었는데 그 성인들이 사망과 오제이며 이들에 의해 중국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구전을 춘추와 전국시대 사상가들에 의해 각색을 거치면서 여러 기록물로 등장하였는데 이를 사마천이 인용한 것입니다. 역사상 사망에 관한 전설이 일관되게 전승된 것은 아니며 그 출처를 살펴보면 하도와 사무력에 기록된 천왕, 지왕, 인왕을 사마천은 보사망전기에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진시황본기에는 천왕, 지왕, 태왕을 사망으로 인용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기록물인 풍속통이 황폐편에는 복희, 여와, 신농을 사망으로, 통감외기에는 복희, 신농, 공공을 사망으로, 백호통에서는 복희, 신농, 추경을 사망으로, 상서에는 수인, 복희, 신농을 사망으로, 제왕세기에는 복희, 신농, 황제를 사망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원나라 때 편찬된 역사서 18사략에는 흥미로운 주석이 붙어 있는데 사망의 두 번째인 염제신농은 남만계의 민족의 족장이었으며 사망의 세 번째인 황제 헌호는 화하족의 족장으로 그리고 치구라는 동이족의 족장이 등장하여 판천과 탕록에서 대대적으로 전투를 벌였는데 여기서 황제 헌원이 승리하였으며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는 이후 별탈 없이 지내다가 100살 되던 해 하늘에서 내려온 용을 타고 승천하였으며 이후 황제의 5 자손들 즉 오제가 세상을 다스렸다고 기록합니다. 오제에 대한 출처를 살펴보면 황왕대기에는 복희, 신농, 황제, 당요, 우순을 오제로 기록하며 사기 오제본기에는 황제, 전욱, 제국, 당요, 우순을 오제로 이해기 원령편에는 복희, 염제, 황제, 소고, 전욱을 오제로 도장에는 황제, 소고, 제국, 제지, 제요를 오제로 그리고 상서, 제왕세기 18사략에는 소호, 전욱, 고신, 장요, 우순을 오제로 기록하는데 그 명칭이 뒤죽박죽일 정도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오제를 기록한 여러 기록물 중 사기의 기록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사마천은 사기에서 동물과 인간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반인반수로 표현되는 사망의 전설은 쪽팔려서 역사 이전으로 분류하고 인간과 가깝게 묘사된 오제 중 첫 번째인 황제 헌원부터 중국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기술합니다. 이후 황제는 문자, 역법, 의상, 화폐, 수레, 의학 등 모든 중국 문명의 창시자요 조상으로 받들어졌으며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인 당요와 우수는 성군을 칭송할 때 관용적으로 쓰이는 요순 임금으로 부르게 됩니다. 사마천은 요와수는 자기 자식을 제쳐두고 현자를 지명하여 후계로 삼았는데 이것이 바로 유명한 선양의 시작으로 그 내용인즉 요는 효자로 이름난 가난한 농부 출신의 순을 찾아내 그 덕망과 능력을 여러 차례 시험한 뒤 제위를 넘겨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후의 역사는 순임금의 선정으로 백성들이 평안했는데 대홍수가 발생하자 우가 13년 동안 황하의 물길을 다스려 치수에 성공해 제위를 선양받아 선정을 폈으며 그가 죽자 아들인 계가 제위를 이어받으니 이것이 바로 중국 최초의 세습왕조 하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의 신화는 여러 지역에서 구전되어 오던 것들이 기록으로 남겨지자 사마천이 이 기록물들을 참조하여 사망과 오제라는 이름으로 역사와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살아남은 승자의 기록이며 중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정 또한 패공국을 지향하는 일련의 흐름 속에 나타난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